도연이가 들어왔을라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아이고. 도연이 어디 갔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아, 도연이가 안 들어오네. 여러분 요즘 일본이 되게 상황이 안 좋은 건 알아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되게 상황이 나쁜 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일본은 어떤 나라냐면 그게 일본은 변화가 없는 나라예요. 변화가 없어서 1980년대는 정말 전 세계 최고의 그 경제 선진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고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이드 인 재팬 중에서 매력적인 상품 뭐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중에 매력적인 상품. 메이드 인 코리아 중에 매력적인 상품. 대표적으로. 아, 전화기.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나쁘지 않잖아요. 이렇게 물론 극강의 애플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삼성 노트북도 거의 필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정, 그 다음에 TV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최근 뭐까지? 최근에 지금 그 미국에서 난리 난 거 있죠. 뭐 바로 현대자동차요. 그 현대자동차가 테슬라 앞섰죠. 판매율. 전기차. 사실은 물론 아직 우리나라가 뭐 BMW, 아우디, 벤츠 같은 이런 독일차의 아성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뭐 필적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한국 자동차가 이제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확실히. 근데 그런 반면 메이드 인 재팬의 매력적인 상품이 뭐가 있냐고요. 방금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펜 하나는 잘 만들죠. 그렇죠? 네. 그 다음 게임기 어때? 뭐 닌텐도하고 이제 저기 플레이스테이션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없어요. 혹은 카메라 정도? 그럼 생각해봐. 펜, 게임기, 카메라와 휴대전화, TV,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자동차 중 그리고 문화상품 중 어디가 부가가치가 훨씬 높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성장을 견인해 줄 수 있는 그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어요. 즉 전 세계의 사람들 입장에서 일본 제품을 살 이유가 없다고요. 아니 볼펜은 사지. 근데 볼펜 얼마 한다고? 하나에 뭐 1,000원, 2,000원 하잖아. 그럼 뭐 얼마나 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일본의 경제는 어떻게 된다?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럼 일본 경제가 계속 곤두박질 치면 사실은 국민들이 누구 탓을 하게 되겠어요? 정부 탓을 하게 되겠죠. 그럼 정부 탓을 하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본의 정권은 계속 어떻게 정권을 유지할게요? 놀라지 마세요. 이 얘기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혹시 종합주가지수라고 알아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주식의 가치가 사실은 이 회사의 가치랑 요즘 거의 같은 거죠. 회사 가치가 높을수록 주식 가치가 높은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삼성이나 애플 같은 회사의 주가 되게 높잖아. 뭐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크면 그 나라의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는 게 이게 커진다고. 그래서 이 종합주가지수가 커질수록 그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와 어떤 힘을 알 수 있는 건데 일본의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떨어진다? 자,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의
종합 주가 지수는 모든 나라의 종합 주가 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적인 모습이 어떻게 된다? 정상적인 모습이 이렇게 돼야 돼요. 왜일까요? 무조건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에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는 약간씩 돈의 가치는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돈의 가치가 작아지면 회사가 같은데 돈의 가치가 작아지면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가장 보통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나 큰 변화가 없는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종합주가 지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놀라운 사실은 일본의 종합주가 지수는 어떻게 되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본입니다. 왜 이럴까요? 원래 일본의 종합주가 지수는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죠? 잠깐만, 잠깐만. 이것도 매우 당연해요. 매우 이상한 거예요. 매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균일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일본의 종합주가 지수는요. 근데 실제로 일본의 종합주가 지수는요, 그 안을 딱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계속 떨어져요. 왜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안 산다고요. 여러분, 저기 소니나 히다치에서 나온 휴대전화 쓸래요? 여러분 소니 휴대전화 쓸래요? 아니면 소니 TV 볼래요? 소니 TV 볼래요? 삼성 TV 볼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히다치 세탁기 쓸래요? LG 세탁기 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 맘만 그러겠어요? 전 세계 모두가 사람 마음 똑같겠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냉장고, 세탁기, TV 뭐 이거는 전 세계 한국 원탑이니까.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 안 팔려요. 그래서 일본은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게요? 바로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찍어내는 은행이 어디예요?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찍어내는 은행. 그걸 한국은행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은행에서 100원, 1000원, 만원 이게 돈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국립은행, 그걸 한국은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일본의 엔화를 찍어내는 은행이 어디겠어요? 일본은행이겠죠? 일본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처럼 일본은행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일본의 N을 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본은행이 N을 찍어요. 그럼 종이 돈이 생기죠? 그걸로 떨어져가는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서 그 주가를 사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정하게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그럼 생각해봐요.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건 무슨 새로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인 거예요. 미친 짓 알겠어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 일본은.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건 그건 사실 새로운 재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국가 전체의 부채예요. 국가 전체의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본이 얼마가 쌓이는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일본의 종합주가 지수를 메우기 위해서 일본은행이 발행한 돈이 2,000조 엔이에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2경이요. 뭐냐면 1엔에 10원이죠. 1엔에 10원이니까 일본은행이 2,000조 엔을 종이로 발행을 해서 일본의 종합주가 지수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원래 망해야 될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망해야 될 회사가 일본에 세금을 들여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회사가 일본은 넘쳐나요. 그러면 이 2,000조 엔을 갚지 않으면 일본 사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발전의 가능성이 없어요. 즉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 매우 곤란해요. 알겠죠?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쓰는 물건 중에 메이드 인 재팬이 있나? 없잖아요. 퀵케어 필기구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좋은 게 없어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망해가는 사회고, 그럼 당연히 일본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삶이 윤택하겠어요? 피폐하겠어요? 엄청 피폐합니다. 엄청 피폐합니다. 사실은 그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건 우리나라도 힘듭니까? 낫습니까? 우리나라도 힘들죠. 사실 20대가 힘든 건 전 세계 모두 다 마찬가지거든요. 왜죠? 20대가 힘든 이유. 20대가 어려운 이유. 바로 자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체제 알죠? 돈이 새로운 자본을 만드는 세상. 그러면 돈이 새로운 자본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성공한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 이기기 쉽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맹점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돈을 만드는 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돈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돈이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 세상에 태어난 20대는 당연히 부모님이 뭐 재벌이 아닌 이상해야 20대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회생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 20대가 기존의 30대 40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게 수십 년간 계속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다 마찬가지로 20대는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청년부를 만드는 거예요. 20대 사람들이 자립하고 그 다음에 힘들지 않게 살아가도록 정치가 더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청년부가 각 나라마다 생기는 게 이것 때문인 거죠. 이게 곧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대학을 졸업했을 때 벌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상황이 일본은 더 심하겠어요? 덜 하겠어요? 일본은 극단적으로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20대 젊은이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지옥이겠죠. 그걸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게 체인소맨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네. 톱. 이게 되게 웃긴데 왜 저런 제목이 붙었는지는 이걸 실제 봐야 알아요. 체인소가 뭐냐면요. 전기톱이죠, 전기톱. 전기톱 이게 딱 당기면 우렁 하면서 왱 하는 전기톱 있잖아요. 이게 사슬이 돌아가면서 톱이 구동돼서 그걸 사슬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어떤 남자의 얘기예요. 이게 제목이 뭐 이런 제목이 있냐 싶겠지만 애니메이션을 보면 뭔 말인지 아는데 그 애니메이션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 일본에서 20대 젊은이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절대로 일본 내에서는 제작 허가가 안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스스로의 치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일본이 얼마나 후진국이고 일본이 얼마나 끔찍하고 젊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사실 이건 일본 내에서는 제작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누구 덕에? 넷플릭스요. 넷플릭스는 돈이 많은 회사예요? 없는 회사예요? 뭐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각국의 정부의 간섭을 받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자본을 들여서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지금 내가 최근에 보고 있는데 만화 자체도 재밌긴 한데 그걸 보면 이렇게 요즘 살기 어려운 20대의 삶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짠하고 야 일본이 저렇게까지 망가졌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겸사겸사 안에 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예, 끔찍합니다. 막 사지절단, 내장 파열, 막 신체 절단 엄청납니다. 예, 엄청납니다. 예, 엄청납니다. 예. 사실은 뭐 영화에서 그런 거 좀 나와줘야죠, 여기서요. 예, 영화 왜 보는데? 영화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일을 보려고 영화를 보는 거죠. 예. 예. 사지절단, 내장 파열, 신체 절단은 항상 영화에 나와줘야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내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오죠 여기 보면 그죠? 나오죠. 예, 그게 그 주인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일본 사회와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의 문제라는 거죠. 뭐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그나마
이렇게 고마우신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나서 학원에 와서 이런 수업도 듣고 하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갔어요. 만약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빚내 가지고 대학 등록금 대야 된다고요. 그럼 요즘 대학 등록금 싸게 비싸요? 비싸죠. 그러면 그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빚이 2억이에요. 4년 다니면 생활비까지 합쳐서. 즉 사회생활 시작하는 20대부터 빚 2억인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처럼 좋은 부모님 밑에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요즘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어디나 이런 걱정을 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라는 걸 항상 감사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날 좀 짜증나게 한다고 해도 뭐 심하게 대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해야 돼. 알겠죠? 네, 그래 막 한 번씩 툴툴대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마 아빠가 가슴에 대고 그러면 안 된다. 아니 뭐 그럴 사람이 있으면 여기 있지도 않겠지. 뭐 하여튼 뭐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이제 보자.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릇이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구형이에요. 구형이니까 뭐가 있을 것이냐? 지름지름 보안지름 이 R입니다. 여기에 기체 분자가 뽀롱 들어있는데 요놈의 질량은 M, 개수가 N개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얘가 구형 그릇 안에서 탱탱탱탱탱탱탱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저런 게 몇 개 있다고 해. 저런 게 N개가 있는 거지.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체 분자가 완전 탄성 충돌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우시긴 했겠습니다만 완전 탄성 충돌의 의미가 뭐야요? 완전 탄성 충돌의 뜻이 뭐야요? 뭐야요? 시현? 완전 탄성 충돌이 뭐예요? 혹시 물리 시간에 그 운동량 보전 안 했어요? 이하나 운동량 보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아 그래요? 운동량 보전 안 배웠어요? 오오오오오오 막 탄성계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있는데 분명 배웠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영재고 과학고 입시 과정에서도 알겠죠? 근데 뭐 내가 물리 선생님이 아니니까 막 다 그 수식으로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 완전 탄성 충돌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 보존입니다. 충돌을 할 때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통의 충돌에서는 에너지 보존을 실험적으로 보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후에 차들이 부서져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다 파편들이 튀어나갈 텐데 그 모든 것을 끌어모아 가지고 에너지 보존 수식으로 풀었을 때 진짜로 에너지 보존되느냐? 안 됩니다. 왜? 교통사고 났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도 분산이 되느냐? 바로 소리. 끼쾅 이거 다 소리 이게 다 에너지 알겠어요? 그 다음 끼익 하면서 바퀴가 지면이랑 마찰되죠. 그것도 에너지로 분산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공기라고 하는 매질 속을 달리죠. 마찰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또 에너지가 분산되고 알겠죠? 그러니 실제로 충돌이 벌어졌을 때 충돌 이후 충돌 전과 에너지가 정말 보존되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이는 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불가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은 실제 일어난다라기보다는 그냥 물리학적인 가정에 더 가까워요. 알겠죠? 지금 이 안에서도 기체 분자가 그릇 벽면이랑 탱탱탱탱탱 충돌할 텐데 이때 모든 충돌에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가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계산하기 편하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이 에너지가 보존되는 완전 탄성 충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바로 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진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의 의미는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그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선 기하학적으로다가 이거의 반지름이면 여기서 짜자자잔 뭘 가정할 수 있느냐? 접평면. 접평면을 가정할 수 있죠.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반지름과 접평면 사이는 무슨 관계가 나타나야 돼요? 바로 봐. 직각. 맞죠? 구라고 하면 저런 기하학적 관계가 성립해야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저 접평면과 반지름의 직각관계 외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탱 튕겨 나갈 때 이때 요 각도가 항상 같다. 아시겠죠? 이 시타가 뭐겠어요? 입사각이고 요 시타가 뭐겠어요? 반사각. 알겠죠? 그럼 이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구 그릇 아니기 때문에 놀라웠게도 이게 이등변 삼각형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 이등변이 뭐예요? 양변 두 개의 길이가 같은 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에?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면 무슨 말이겠어요? 이 각도가 시타면요. 어디도 시타다? 여기도 시타다. 그럼 여기가 시타면 여기도 시타다. 입사각, 반사각 각자 여기도 시타다. 여기도 시타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의 이 주어진 그릇에서는 입사각이 정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희한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기체 분자가 입사각이 0도인 건 어떤 상황이겠어요? 입사각이 0도인 건. 입사각 0도는 상상하면 뭐겠어요? 입사각 0도인 건. 입사각 0도인 건 뭐냐면요. 바로 봐. 이 기체 분자가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탱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0도로 들어가죠? 그럼 무조건 0도로 나오는 거예요. 0도 계속 한 번 정해지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완전 탄성 충돌이라면. 알겠죠? 상상을 통해 입사각이 만약 90도면 어떻게 될까요? 입사각 90도는 뭘까요? 입사각 90도. 입사각 90도 움직임이 뭘까요? 정답.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분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알겠어요? 이게 입사각 90도의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되게 희한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기체 분자가 지금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기체는 이렇게 튕겨나갈 거고 어떤 기체는 이렇게 튕겨나갈 거고 어떤 기체는 막 이렇게 돌아다닐 거라고요. 그런 게 잔뜩 모여서 N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따 여기에서 3 충돌 사이의 비행 거리를 L 이라고 합시다. 자, 충돌과 충돌 사이의 비행거리 L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L이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게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수선의 발을 쫙 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 코사인 시타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의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바로 저 L이 뭐다? 2R 코사인 시타. 맞나요? 저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 분자의 속력을 V라고 합시다. 충돌과 충돌 사이의 걸린 시간 델타 T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바로 저기 있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위쪽은 거리의 개념이고 아래쪽은 빠르기니까 거리를 빠르기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됐죠? 그런데 이때 L이 뭐예요? 넣고 계산해. 2R 코사인 시타 오버 V. 그러면 이때 분자가 벽에 들이받아. 이때 운동량, 변화량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짜자자잔. 저평면입니다. 어디에 있는? 요거. 그럼 기체 분자가 짜잔 입사를 한 후 짜잔 반사를 했다고 칩시다. 이제 요 보조선이 바로 요 반지름의 보조선입니다. 입사각 반사각을 각각 뭐라고? 시타라고 합시다. 알겠죠? 운동량,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입사했을 때의 속력 V, 입사했을 때의 반사했을 때의 속력 V는 항상 일정하다. 왜? 왜냐하면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가정했으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저 속력 성분에 대해서 요래 성분 분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가 시타라고 할 때 여기가 시타잖아. 그리고 여기가 시타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 부분이 V 사인 시타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V 코사인 시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요 성분하고 요 성분은 불변이에요. 안 변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V 코사인 시타는 충돌을 통해 방향이 변하지. 알겠죠? 그러면 편의상 이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방향이겠지. 그럼 이 경우 운동량 변화량 델타 P는 델타 MV인데 이렇게 쓸 수 있지. 왜냐면은 질량은 불변일 테니까. 그러면 얘는 M 한 다음에 플러스 V 코사인 시타 빼기 마이너스 V 코사인 시타로 델타 V를 표현할 수 있겠네.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 플러스 방향은 요걸 얘기하는 거고 요 마이너스 방향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 EMV 코사인 시타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네 번째, 한 분자가 1회 벽면 충돌 시 전달하는 충격력을 F라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운동량 변화량을 시간으로 미분해 주시면 되겠죠. 운동량을 시간으로 미분해 주면 된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운동량 변화가 얼마예요? 이거고요. 시간 변화는 얼마예요? 여기 있네요. 됐죠? 그러면 이때 얘를 짜잔 1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죠? 이후의 전개 과정과 크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묘하게도 요 운동량, 요 충격하는 충격력이 입사각 시타에 무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 코사인 시타가 약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입사각이 1도냐 2도냐 3도냐에 관계없이 어떻게 된다? 저 한 번 충돌할 때 벽에 전달하는 충격력은 R분의 MV 제곱으로 똑같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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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렇게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오. 자, 그러면 분자 N개 전체에 의한 충격력 F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바로 1번, 2번, N번 다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거고요. 이게 N번째 분자일 거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R분의 M 묶은 다음에 V1 제곱, V2 제곱, Vn 제곱. 됐나요?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이때를 또 편의상 이래 볼까요? R분의 M n을 앞으로 빼고 n분의 v1 제곱 v2 제곱 vn 제곱. 자, 저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저렇게 써도 되죠? 되죠? 그러면 얘를 R분의 nm v 제곱에 봐. 요만큼을 이렇게 써도 되죠? 맞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산술평균의 정의잖아요. 산술평균의 정의인데 누구에 대한 산술평균이에요? 어떤 속력을 제곱한 것을 1번부터 n번까지 산술평균한 게 요만큼이잖아요.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쟤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6. 그렇담 충격력에 의한 압력을 나타내 볼까요? 자, 여러분, 압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건 압력인데 압력의 정의상 뭐를 뭐로 나눠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요. 구형 그릇이기 때문에 가해지는 작용 면적이 9의 표면적인 4파이r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요거잖아. 이게 너 n m v 제곱의 바 r 4파이r 제곱 맞나요? 맞죠? 자, 그 다음 이래도 되죠? 맞아요? 저리 되죠? 이래도 되죠? 저리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이 뭐임? 부피요.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r 세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 PV는 3분의 1 N M V 제곱을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됐죠? 아! 그런데 또 하나 외워야 될 거. PV는 뭐죠? PV는 뭐예요? PV는 뭐예요? N, K, T. PV는 NRT만 생각하면 안 돼요. PV는 NKT.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뭐? 샥샥 약분 내고 짜잔, 증명 끝. 아까 열심히 증명하면 저렇게 된다고 했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쟤를 딱 끼워 맞추면 그 이후에 RMS 스피드,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보통 물리 시간에는
그릇이 큐빅이에요. 큐빅. 정육면체.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옥스톱이라고 하는 화학책에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화학책의 그릇을 저렇게 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화학 선생들이 이게 그 시험 문제 낼 때 이거 많이 내요. 알겠죠? 많이 내요. 그래서 이 물리 시간에는 이게 정육면체 그릇을 가정하는데 화학에서는 저 얘기가 옥스톱이라는 유명한 책에 나와서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뭐 물론 당연히 결론은 같아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그릇이 달라져도. 그릇이 달라져도 결론은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데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 보통의 정육면체가 좀 달라서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보네요. 안녕. 현준 괜찮았어요? 현준 이제 아파서 어떡하냐? 뭐야? 좋았어.